자, 시장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6.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웹툰, 건설, 모바일 컨텐츠, 영상 컨텐츠, 게임과 화학, 건설기계, 엔젤산업, 철강, 전선, 우주항공, 조선기자재, 주유사 이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미중 관세 협상 기대감에 강보합으로 마무리됐고 낙폭 확대됐던 테슬라도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주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에 상당히 좀 균열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약간 봉합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올린 글을 일부 삭제하기도 했고요. 트럼프는 약간의 유화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는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따라서 이 업종 섹터에 대한 센티가 바뀐다는 점 같이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의 2차 협상 첫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히토리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대중 수출 완화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이 일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12일부터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영을 합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비난, 게시글 삭제 이후에 약간 화해 모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지 않으면서 상승세가 유지됐는데요. 외국인은 순매수가 지속됐고 차익 실현이 있었던 주도주도 일부 반등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방산주가 일부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내는 종목들이 보였고 조선과 조선기자재도 오늘은 반등이 일부 나왔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물 5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오전 기준 현물은 2,9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고 순매수 규모는 약간 축소된 흐름이었는데 기관은 약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중에 팔았다가 종가 무릎에 살짝 샀나요? 예, 어쨌든 기관들은 지금은 중립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대형주 수급에 따른 순환매 속에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던 주도주, 산업재, 조선, 기계, 방산 이쪽이 오늘은 리바운딩이 나왔습니다. 유통과 음식료를 보면 공휴일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강제 조인, 그리고 대통령의 라면 가격 언급 어제 약간 있었죠. 지금 라면 가격이 2,000원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바람에 이에 따라서 가격 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유통과 음식료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농심이 좀 빠졌다 말씀을 드렸었죠. 방산업종은 현대로템이 폴란드해양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임박 소식이 들렸습니다. 계약 규모는 방산 수출 규모 중에 최대 9조 원 정도 전망된다고 하면서 현대로템 오늘 강하게 올려줬고요. 엔터주는 BTS의 RM과 B 금일 전역을 했습니다. 하반기 BTS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초대형 IP가 일단 완전체로서 활동한다는 점 컴백 예상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교류 확대 등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사이에 또 통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있지도 신곡으로 오늘 나왔죠. 오늘 정오쯤에 김신영 씨의 FM 라디오인가요? 예, 들어봤더니 있지가 오늘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아, 있지. 상당히 벌써 앨범이 10번째 앨범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있지도. 그래서 있지도 컴백 되면서 새로운 신곡이 상당히 흥겹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있지도 많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있지가 나오면 어딥니까? JYP인가요? 네, 어쨌든 그런 새롭게 이 그룹들이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JYP, 하이브 이렇게 YG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은 워낙 지금은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쪽은 넷플릭스가 제작비 부담에 배우 출연료 상한제 4억을 도입한다 이야기 나오면서 제작비 절감, 제작사 수익성 개선 기대 등등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이시바 총리에 이어서 오늘 시진핑 주석과 통화가 됐고 문화협력 관련 추진 지속 기대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신정부 모멘텀에 따른 업종별 기대감,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던 기존 주도주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연고점을 재경신했고요. 코스닥은 미중 협상 기대감에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고 있고요. 양호한 투심의 코스피 강세에 이어지면서 신용장고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용장고가 연중 최고치의 목전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정적인 영향도 단기간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및 정부의 컨텐츠 산업 육성 기대감은 엔터, 미디어, 웹툰주가 강세였고요. 한화 시스템이 BAE 시스템즈와 글로벌 위성시장 공략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우주 산업이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단기 속도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처리가 되면서 지역 화폐 관련주는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장 초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5거래일 연속 매수에 이임이어서 2880선까지 넘어설 모습을 보였고 종가도 상당히 비슷하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장중에 거의 보합 수준까지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코스피가 마지막 힘을 좀 내긴 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가 조정 내지는 살짝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기술적으로 RSI가 과매수 권역에 이미 접어들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약간의 탄력성이 좀 줄어들거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개인의 차익 실현 매도 강해지면서 스마트 머니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쉬어갔던 조선 방산주로 주도주 랠리가 제기됐고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풍산 등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임박 소식 등 해주면서 강세였습니다. 자, 한중 교류 강화 기대감의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SM, YG엔터 등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역시 유입됐고요. 바이오 업종 강세였습니다. 20일부터 열리는 미국의 당뇨병 학회를 앞두고 임상연구 발표 예정인 한미약품, 한미그룹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미그룹주는 또 비만 관련해서도 지금 라인업이 나와 있죠. 녹십자 홀딩스, 파마리서치 등도 역시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펩트로는 최근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등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고 장 막판에 리가켄바이오 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나타냈습니다. 한편 최근 밸류업 기대감이 상승했던 삼성생명, 키움증권 등 금융주와 카카오뱅크 차익 실현 매물 출시가 됐습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감 지속이 됐는데 모건스탠리가 약간 그 카카오페이가 너무 과하게 올랐다 이야기 나왔나요? JP모건이었나 모건스탠리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자, 유틸리티 업종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3분기 전기 및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하가 담긴 단가 변경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약세였습니다. 유통주 아까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재추진할 움직임이 보이면서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 소매유통업종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의 탑3는 건설과 운송장비, 부품, 기계장비였고요. 업종 바텀3는 전기가스와 보험, 유통으로 들 수 있습니다. 전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중국과의 회담이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측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은 오늘 밤 현지 시간 화요일 10시 오늘 밤 다시 재개될 예정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중 결과, 대화 결과에 촉각이 기울어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열어주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은 히트로 등을 열어주는 거, 이게 아마 의제가 되겠죠. 다만 아주 고성능의 반도체는 여전히 좀 제재하지 않겠느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히트류 관련해서는 여전히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팽팽하게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2차 추경안을 위한 부처 간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6월 안에 추경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추경 규모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30조 플러스 알파 규모에서 1차 추경액은 13조 8천억을 제외한 20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오늘 기대감을 조금 줄여가면서 종목들이 조금은 빠지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워낙 요즘에 추경안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약간 빠지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처리할 방침이고요. 이벤트 전후로 인해서 새로운 뉴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점에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은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하늘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잘 안 보이셨는데 들어오셨네요. 쭉쭉쭉 말씀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단 하나님도 늘 조용히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 주시네요. 추연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십니다. 엄성수님도 인사 주시고요. 탈감님은 오늘도 콕콕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말씀드렸지만 찍어드리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찍어드릴 수 없다는 점, 은근하게 드리면 눈치껏 잘 보시고 스터디 하시고 각자 투자 판단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드리면, 자, 이게 뉴욕 5월에 뉴욕 연준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드립니다. 짙은 파란 색깔은 뭐냐면은 이게 뉴욕 페드 서베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치고 올라가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꺾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란색, 하늘색 보시죠. 약간 옅은 푸른색. 요거는 치솟고 있죠. 이거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무튼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의 3.6%에서 3.2%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3년 후 인플레이션은 3.2%에서 3%대로 그리고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2.7%에서 2.6%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매크로 지표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국내 증시 전체를 보면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누적 순매수 추이입니다. 자, 최근 보면 외국인들 꽤 의미 있게 꽤 많이 높아져 있죠. 2024년 3월 이후로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외국인들 들어옵니다. 달러원 환율 강세가 워낙 강세가 요즘 이어지면서 1,400원대 초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지금 한국 시장의 증시의 지분율, 오너십이 상당히 바텀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뭐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더 이루어지면 외국인들은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반기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섹터의 하반기 어닝이 올라간다는 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올라간다는 점, 당연히 삼성전자도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배팅 역시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업종별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누적 순매수 추이 보시면 24년 3월 그리고 25년 6월을 보시면 뭡니까? 결국 반도체로 사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예.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금도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6월에 사들어온 것인데 기계업종, 그 다음에 상사자본재, 자동차, 그 다음에 건강관리,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눈에 보입니다. 유틸리티도 좀 들어왔네요. 자,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연속 누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업종별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누적 순매수 증감 비교인데 증감이 되는 쪽이 어디입니까? 기계, 은행, 소프트웨어, 자동차, 철강, 미디어 교육, 상사자본재, 필수소비재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는 것들 역시 잘 체크하시면 수급적으로 업종별로 지금은 좀 솔팅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프라임북 관련해서 이게 헤지펀드나 글로벌 펀드들이죠. 글로벌 지금 관련해서 주식 순매수가 지금 제일 오른쪽 보세요. 최근 들어서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역대 최대치가 팔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관들이. 그래서 관세 리스크 약화 효과 때문에 기관들이 증시 순매수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고 있죠. 자, 3, 4월에는 누가 샀습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3, 4월에 엄청나게 사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들어서 기관이 이제서야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쇼커버링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관들이 갑자기 6월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사들어오고 있다. 3, 4월은 개인이 미국 시장에서도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엄청나게 사들였고 지금은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최근에 급등했던 배경들이 이런데 말씀드렸지만 많이 좋아요. 나쁠 게 크게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꼭 가지셔야 되고 단기적인 조정, 뭐 기간 조정이 될지 가격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밀려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늘 말씀드렸지만 PBR 한 배 기준 코스피가 3,00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 한국 시장에 대한 지분율이 너무 낮고 환율도 1,300원대 초반까지 더 빠질 수 있다는 해외 글로벌 IB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현재보다 4%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제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원달러 환율이 한 1,31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꽤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 뭐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온다면 지수가 견고하게 어쨌든 지켜지거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가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것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 중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아직까지 크게 싣고 있지 않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연합뉴스 표입니다. 미국 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충돌입니다. 이게 시빌 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시빌 워로 이게 확전될 수 있습니다. 밀세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A 사태 1992년과 비교 및 전국 확산 여부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생각보다 이게 좀 커지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리허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LA 폭동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련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와 충돌 관련해서 연방 관련된 뭐 해병대까지 지금 투입한다 이야기 나오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 만약에 여론이 트럼프의 긍정적인 여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른 주에도 분명히 트럼프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되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좀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992년 LA 로드니 킹 사건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증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1992년부터 199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단기적으로는 증시 영향이 폭동 직후 미국 증시는 일시적인 부정적 정세에 따라 약간의 조정을 보였고 대세 하락은 없었다고 합니다. 폭동 발생 전후에 S&P 500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투자자들은 이를 전국적 위기가 아닌 지역 이슈로 간주를 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와 소매업체들은 로컬 기반 유통업체나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만 전국 단위 대형 소매업체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타겟, 월마트 같은 전국 체인은 영향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자, 1992년 하반기까지 중기적인 영향은 부동산과 보험 산업에서 LA 일대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피해 지역의 재건 비용이 증가하고 보험 청구 급증, 여기에 따라 일부 보험사에 손해가 나타났고요. 신용 리스크 인식을 보면 일부 금융기관은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 리스크를 재평가했지만 이는 전국적인 신용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재건 예산으로서는 정부의 도시재생 및 재건 예산 투입으로 공공부문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죠.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위기 전개 시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과 정치 불신이 생길 수 있고요. 정치적 불안도 분노와 SNS 확산 속도가 폭발적이고 종료가 되더라도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전국으로 확산이 만약에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1주에서 한 4주, 한 달 정도 단기 영향은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로 인해서 주요 지수가 급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 유통, 보험, 소매, 부동산 관련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선으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죠. 민간기업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확대될 수 있고요. 달러화는 단기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 혼란 우려 시에는 반대로 달러 신뢰가 또 약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중기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흘러간다면 소비와 유통 중에 주요 도시 상점이 파손되고 물류 차질, 소비가 감소되면서 물가 압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요. 온라인 중심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얘기 나오고 폭동 피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보험 청구가 급증하고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미국 연준 등의 금융당국의 심리 안정 목적의 유동성 공급도 여기에 따라 있을 수 있다는 뭐 정책적인 반응도 나올 수 있다 얘기 나오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은 지금 LA 지역의 주의사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잠룡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일가에서는 벌써 당시에 LA 한인사회에서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한인사회가 자체적으로 이 폭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그러니까 루프탑 코리안이 나타나니까 폭동이 이제 완전히 잠재워졌다. 이런 걸 지금 굉장히 SNS 쪽에서 막 올리고 있어요. 트럼프 장남인가요? 예. 트럼프 일가에서 막 그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폭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시위대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병대가 막 파견되고 이러면은 시빌 워가 이게 상당히 좀 거칠어질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What kind of America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시비로 영화에서. 너는 어느 당파에 속한 미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청 공포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상으로도 봤지만 이게 정말로 이렇게 폭동 사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어진다면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단지 LA 쪽에서 국한되고 빨리 마무리가 되면은 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뭐 당장 이게 좀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겠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거죠. 캘리포니아 주가 GDP가 전 세계 4위입니다. 2024년 명목 기준으로 봤을 때 캘리포니아의 주가 전 세계 4위 GDP가 엄청난 쪽이죠. 그래서 이게 타격을 받게 되면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어닝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PS가 시장에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른 주까지 확산되게 된다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EPS에 대한 하향 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변수가 아니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루프탑 코리아는 정부가 안 지켜줘서 한인 사회가 스스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사실 뭐 정부는 뭐 이렇게 뭐 나몰라라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지금 트럼프 일가가 써먹고 있잖아요. 그때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사진을 막 올리면서 SNS 쪽에서 이렇게 뭐 폭동을 잠재웠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먼저 넣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 전선과 전력 설비 태양광 풍력입니다. 오늘 ACT 현대일렉트릭 오늘 3만 원 언저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뭐 일진전기 등도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전선과 전력 설비 한 1, 2년 동안에 여전히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이 전력의 쇼티지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고 가져갈 만한 어떤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 관련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이 대통령이 남서 해안에 2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전국의 R200 산업단지를 확대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획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LS 마린솔루션, TC 머티리얼즈, ACT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일진전기, 태웅,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등의 관련주가 올라왔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SK 이트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BK투자증권에서 오늘 효성중공업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수요 정점은 아직 멀었다라는 리포트를 썼고요. 적어도 2030년까지는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86만 원으로 IBK투자증권에서 효성중공업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에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대한다고 리포트를 썼고요. 네, 공격적인 증설을 통한 수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면서 차원 공장 1,000억 원 매출 규모 그리고 미국 공장 약 2억 달러 매출 규모의 증설에 이어서 추가 증설 투자도 검토 중에 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이나 오늘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도 상당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고 있었죠. 일진전기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 좋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웹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세제 혜택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웹툰 산업의 20주년을 맞아서 2027년까지 산업규모 4조 원, 수출 3조 4천억으로 확대한다는 공격적인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AI 기반 제작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165억 원 편성, 중화권 동남아 등 해외 진출 지원, 저작권 보호 체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웹툰을 포함한 K 컨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웹툰 IP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영화 등이 또 한 번 세계를 휩쓸면서 웹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광장이라는 그 드라마도 나오나요? 예, 광장. 광장 같은 경우도 웹툰 아마 기존이 되지 않을까 제 기억이 그런데요.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아무튼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광장이 공개 첫 주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분에 글로벌 3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관련해서 광장 등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웹툰을 기반으로 한 IP를 가지고 드라마, 영화가 계속 제작을 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등 전 세계 83개국에서 오늘의 탑 10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광장이 폭넓은 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웹툰 IP를 활용한 영상의 성공을 이어가면서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한국 웹툰의 글로벌 컨텐츠 시장의 흥행 고증 수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광장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요. 굉장히 보고 싶은 예,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네. 소간지. 예. 항상 멋지시죠? 네. 배우로서는 항상 멋지고, 멋진 또 역할을 맡고, 또 뭐, 연기력도 아주 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TVN에서 하는 미지의 서울, 예. 예, 박보영 씨인가요? 예, 그 드라마도 상당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1인 2역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역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좀 이어서 영상 컨텐츠와 영화주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자,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이 더 많은 수입 영화를 중국 시장에 도입할 것으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한령으로 사실상 막힌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난 6일 중국 영화그룹 수출입 지사 그리고 중국 영화 주식회사 배급 지사 그죠 화샤 영화 배급 유한 책임 회사가 공동으로 수입 영화 배급 업무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 회의에서 중국 선전부 영화국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수입 영화 업무의 중요성을 깊게 파악하며 정책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국가의 우수한 영화 도입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입 영화의 수량, 품질,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향상하고 시장에 풍부하고 확장적인 역할을 발휘해서 중국 영화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협력과 연결을 강화하고 분산된 영화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면서 영화 구매, 판매 협력 모델을 혁신해서 다차원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더 많은 영화를 수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섰다라는 이야기 되면서 영화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미디어주가 오늘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뭐 바른손, 스튜 뭐 미르, 그다음에 스튜 드래곤, CJ ENM 이런 컨텐츠 중앙 이런 종목들도 좋았었는데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오늘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 중국의 영화 개방 가능성 이것보다는 이게 더 영향이 미친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가 회당 출연료를 최대 4억 배우 출연료 상한선 정책으로 제작비를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중앙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것 같아요. 회당 출연료 최대 4억으로 한다. 자, 4억도 이렇게 많으면 많고 뭐 적으면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뭐 이 또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죠. 4억도. 근데 끝을 모르고 치솟던 출연료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컨텐츠 제작비를 낮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성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CJ ENM 좋아질 수 있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의 급등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줄이고 배우 출연료 또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출연료 상한선을 두었다. 그리고 당초보다는 낮은 금액의 출연료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죠. OTT 서비스가 등장하기 이전 평균 드라마 제작비는 한 3, 4억 수준으로 됐는데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에 회당 제작비가 평균 20억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유명 배우들이 OTT로 이동하면서 목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작품마다 회당 출연료 최대 4억으로 출연료 상한선을 정한다. 이것들이 결국은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뭐 콘텐츠 중앙 이런 종목들의 주가들이 올라간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배우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글쎄요, 4억이 참 큰 돈이긴 한데 일부 좀 이렇게 많이 받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넷플릭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그래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 관계에 따르면 이달 하순 폴란드에서 K2 전차 2차 계약 체결 소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산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공급하는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지연됐고 최근에는 계약 체결을 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모두 해소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이르면서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약 대상인 K2 전차 180대 중에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서 직접 공급하고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가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늘려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조율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맥쿼리 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펼칠 것이고 방산업종 등을 선호업종으로 맥쿼리 증권에서 꼽았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걸었으며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증시를 부양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다라고 분석 자료를 냈고요. 여기에 따라 방산업종을 최선호업종으로 꼽았다고 들립니다. 한편 현지 시간 후 9일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국방 및 안보 전략 발표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로 높이겠다는 국방 지출 목표를 이번 회계연도 중에 달성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4%인데 이걸 2배로 올리는 거고요. 나토는 이거를 5%까지 올린다는 이야기죠. 현재 캐나다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1.4%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2%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2%까지 일단 올리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캐나다까지 어쨌든 GDP 대비 국방비를 올린다는 점은 한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풍산홀딩스 그리고 풍산도 오늘 주가 급등을 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하나시스템 등등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게임주가 일부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자체 개발 블록체인 P2E, 이게 뭐냐면 플레이 투 earn이죠.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버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식인데 이 게임에서 활용되는 가상자산이 미국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 USDC와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미투오는 지난 2022년 출시한 P2E 게임 포켓 배틀스 글로벌에서 이미 게임 속 통화 미버스 플레이 토큰을 USDC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후 두 번째 P2E 게임인 X 히어로즈 NFT 워에서도 발생한 재화도 USDC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추는 현지 시간 8일 날 애플과 X 등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과 접촉했다는 것을 보도한 바가 있고요. 지난 6월 5일 현지 시간 거래를 시작한 서클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서클이 발행하는 USDC는 테더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시장 점유율은 27% 정도 수준입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7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미투온을 비롯해서 넵튠, 넷마블, 컴투스 홀딩스, 유메이 등 게임과 모바일 게임 테마주들이 역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계에 얽힌 이런 게임주들이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잘 한번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전자결제 STO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전일 결제산업 전반의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 나오면서 오늘 다날 같은 경우가 좋았죠. 주가 주요 요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기대감, 지역화폐 예산 확대, STO 시장 개화 기대감 등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기대감만 가져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죠. 작년 연말부터 좋았던 게 양자암호도 마찬가지였고요. 등등 포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결제 관련주들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관련 이슈 언급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예상된다고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약에서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 시장에 관심 확대되고 있다고 보이면서 디지털 자산 싱크탱크 헤시드 오픈 리서치의 김용범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점도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소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아직 제도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여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혹은 서비스 개발 참여를 본격적으로 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이게 김용범 수석이 해시드 그 오픈 리서치 시절에 그때 그 리서치 쪽에서 작성했던 보고서 일부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은행 기반 모델보다는 오른쪽 자본시장 기반 모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 기반 모델로 가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런 것들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는데 올해에 따르면 3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부 외부 IB 쪽에서는 50조 원까지 추경이 좀 더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면서 유동성 확대, 소비진적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토큰 증권 관련 법안, 재추진 여부,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 유통 플랫폼 제도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다날, 눈에 띄게 오늘 많이 보였죠.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째입니다.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유한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친환경, 특히 그린 수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총 4,300기가와트시 규모의 청정수소 발전과 일반 수소 발전 입찰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국내 연료전지 부분 1위 기업인 만큼 일반 수소 입찰 시장에서 매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유한타증권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대기 중인 CHPS 낙찰분이 있기 때문에 수주 및 매출로 연결된다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두산 퓨얼셀 전망을 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유한타증권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2차 전지와 수소 에너지에 비교를 했는데 탄소 중립 기여도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수소 에너지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2차 전지는 중단기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고요. 에너지 구조 변화는 2차 전지는 없습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구조 변화가 연료 구조 전환에서 구조 변화가 있다고 봤고요. 자원 의존도도 2차 전지는 자원 의존도가 높지만 수소 에너지는 자원 의존도가 좀 낮은 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권화 가능성은 2차 전지가 중국 우위가 뚜렷하다 볼 수 있는데 수소 에너지는 미국과 EU 주도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리포트를 쓴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상하프론트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관련 지원 정책도 발표했다고 언급을 했고, 여기에 수소연료 전지차가 포함됐고, 수소연료 전지는 PMFC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MEA가 생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상하프론테크의 국산화는 국내 핵심 기술 보유 측면에서 중요하고, 국내 수소연료 전지차 주요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의 핵심 기업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리포트를 썼죠. 그래서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를 유한타증권에서 긍정적으로 아마 리포팅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근데 수소차가 딱 와닿지는 않죠. 2차 전지, 전기차는 워낙 지금 많이 이제는 시장에서 깔렸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 전지차 이게 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2차 전지가 좀 주춤한 사이에 수소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올해 하반기 저평가 탈피와 실적 개선 전망된 철강주가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DB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철강 섹터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서 벗어나서 실적 개선 흐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중국 감산 본격화, 그리고 시장의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철강 가격 지지, 원재료 가격 하락 지속도 3박자 갖춰주면서 하반기에 철강에 대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철강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수출을 늘릴수록 심화되는 무역 마찰을 경험하면서 자국의 공급 과잉을 수출 무한 성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했고, 여기에 따라 중국의 철강 감산 그리고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DB증권은 리포트를 썼습니다. 단기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아서 한국의 후판 열연 AD 관세 판정 수혜 영향이 클 기업, 그리고 해외에 상 공장이 있거나 하 공정이라도 운영하고 있어서 철강 가격 지지 수혜를 받을 기업을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인도 등 고수익, 고성장 지역에 상 공정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고객과 안정적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진출을 계획한 기업이 성장 가시성이 있다라고 DB증권은 분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제철이나 포스코홀딩스, 세아베스틸 지주, 동국제강 이런 것들, 렉스틸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철강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죠. 예, 어쨌든 뭐 그래도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은 뭐 역사적으로 싼 건 맞습니다. 뭐 오늘 화학,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죠. 오늘 석유화학 종목들도 밸류가 역사적으로 싸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9번째입니다.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법안 발의 소식 등의 소매 유통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강제 법안 관련된 코멘트를 내면서 자, 다시금 부각된 규제 리스크라고 쓰긴 썼어요. 다만 대통령 공약에 대형마트 관련 공약이 실리지 않았었고요. 또한 아직 조기 대선 이후에 정부 조직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신정부의 우선순위에 놓일 시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되죠. 오늘 이슈가 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강제 법안은 송재봉 의원안과 그리고 오세희 의원안 총 2건인데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발의된 이후에 11월 소관위에서 상정된 이후 아직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안 제출을 위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벤트가 발생했던 상황이 변화된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할 때 대형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존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점포의 점당 매출액은 이전 대비 약 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마트는 할인점 133개점 중에 현재 53개점 40%가 평일 의무 휴업을 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총 110개점 중에 31개점 28%가 평일 의무 휴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어서 평일 의무 휴업 점포가 모두 일요일에 쉴 경우에는 이마트는 약 마이너스 0.8%, 롯데마트는 마이너스 0.6% 매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 단의 영향은 연간 100억에서 200억 내외일 것인데 주말 영업 축소에 따른 주휴 수당 등 인건비 감소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이 더욱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 주가 많이 빠지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홈플러스의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가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쪽으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이 7조 원 수준이죠. 이거에 대한 낙수 효과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어서 인근 경쟁점이 30% 정도만 흡수를 한다 해도 약 7천억의 매출 증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마트에는 6% 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에는 플러스 11% 매출 성장이 오히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 휴업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주가가 빠질 이유는 크게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보는데 보시면 제일 위쪽에 검은색 실선 보시면 이게 다이소예요. 야, 이게 뭐냐면 국내 마트 산업의 이익률입니다. 이익률.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다이소가 엄청나죠. 일부러 지금 넣었다고 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어떻습니까? 홈플러스는 거의 마이너스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나 그 다음에 롯데마트는 거의 이제 이익률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트 산업을 규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규제를 막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상권, 재래시장, 지역 활성화 화폐, 지역 화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안 나오는 대형마트를 규제를 한다는 어떤 그런 산출 근거가 오히려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관련된 뉴스는 언론사의 깊이가 없고 성의 없는 보도로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다라고까지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주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다이소의 핫한 영업이익률 이것도 수익성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HD현대중공업이 2조 4천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8척 수주 그리고 하나그룹이 오스탈 지분 인수와 미국 정부의 승인 소식 때문에 조선과 조선기자재에 반등을 줬다는 점 그리고 한중 정상 간 통화 속에 양국관계 개선 기대감 부각에 중국 소비주의 상승 그리고 미국의 당뇨 학회에서 주요 국내 기업들의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전기요금, 공공요금 동결 인하 전망 속에 도시가스와 LNG 관련주가 하락했다는 점까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